나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라는 단어가 내 이름인 것처럼 느껴졌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에게 버려졌고 그 사실은 내 마음 깊숙이 늘 상처로 남아 있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누구도 나를 진짜 가족처럼 받아주지 않았다. 외로움은 내 일상이었고 누구도 그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했다. 그런 내게 유일한 친구가 있었다. 바로 호야였다. 호야를 처음 만난 건 동네 동물보호소에서였다. 나는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하루하루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호야는 막 태어난 강아지 중 하나였고 눈빛이 너무도 애처로웠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듯한 그 눈빛이 나와 닮아 있었다. 호야를 돌보면서 나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우리는 늘 함께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엄마라는 존재가 자리 잡고 있었다. 누군가 나를 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도 아팠고 언젠가 그녀를 찾아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호야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아당기며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다. 길을 따라 끌려가다 보니 낯익은 한 집 앞에서 멈췄다. 그 집은 오래전 내가 태어났을 때 살던 동네와 가까운 곳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성의 모습이 보였고 호야는 계속 그 집 앞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의식 중에 나는 그 집에 다가갔고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의 눈빛 속에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고 나를 알아보는 듯한 표정도 스쳤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여자가 바로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엄마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이 만남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 혹은 어떤 숨겨진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리고 호야는 왜 갑자기 이곳까지 나를 데려온 걸까? 이 질문들은 내 머릿속을 맴돌았고 앞으로의 이야기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집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다. 호야는 마치 본능처럼 그곳을 지키려는 듯 문 앞에서 절대 떠나지 않았다.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이 여자가 정말 나의 엄마일까 하는 의심과 왜 지금까지 나를 찾지 않았을까 하는 분노가 교차했다. 어느 저녁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다. 낯선 공간, 낯선 냄새, 그리고 낯선 얼굴들이 나를 맞았다. 누구세요? 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당신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가 여기 올 줄은 몰랐어. 정말 내가 나를 찾아줄 줄은.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미안함과 고통으로 가득했다. 나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차근차근 자신이 왜 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젊은 나이에 겪은 절망과 가족의 압박, 그리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들. 나는 그 말을 듣고 조금씩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가 나를 위해 준비한 방에 들어섰을 때 나는 과거의 기억들과 마주해야 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내가 몰랐던 가족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녀가 숨기려 했던 진실들. 그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을 스쳤고 나는 혼란스러웠다. 호야는 여전히 내 곁에서 충성스럽게 나를 지켰다. 그 강아지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나를 이곳으로 이끈 운명의 실타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나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다. 숨겨진 과거와 비밀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며 나의 삶과 그녀의 삶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밝혀질 것이다. 호야가 나를 이곳으로 이끈 이유, 그리고 나를 버렸던 그녀의 진짜 사연은 무엇일까?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 집에 머물기로 결심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이 공간에서 나는 내 삶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이 집과 그녀, 그리고 내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엄마는 매일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고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혼란과 이해가 공존하는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지 않은 비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느낌이 나를 사로잡았다. 어느 날 나는 집 구석에 놓인 오래된 서랍장을 발견했다. 서랍 안에는 낡은 편지들과 사진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내가 어릴 적 찍힌 사진도 있었지만 나와는 전혀 닮지 않은 아기의 사진도 있었다. 호야가 갑자기 내 손에 매달린 사진을 바라보며 낑낑거렸다.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담긴 듯했다. 사진 뒤에 적힌 날짜와 글씨는 흐릿했지만 용서받지 못한 죄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스쳤다. 엄마가 숨기고 있는 과거에 어떤 커다란 비밀이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나는 호야를 꼭 안으며 이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다. 내가 버려진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모르는 가족은 또 있을까? 엄마가 숨기는 진실은 무엇인가?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엄마에게 직접 물어보리라. 하지만 엄마는 그 질문에 당황하며 말을 돌렸다. 그건 과거야. 잊어버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과거를 모르고는 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진실을 말해줘요. 우리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고 결국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숨겨온 사연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젊은 시절 가족의 반대와 사회적 편견 속에서 겪은 고통과 절망은 상상 이상이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따로 있었다. 나는 그저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엄마는 나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아이도 낳았고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 이 고백은 나에게 새로운 질문과 불안을 안겨주었다. 그 아이는 누구일까?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왜 엄마는 그 아이에 대해서도 숨기고 있었을까? 나는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답을 찾기 위해 호야와 함께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호야는 내 곁에서 묵묵히 나를 지켜주었고 나는 그 작은 강아지가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이 작은 친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후로 나는 엄마가 남긴 단서들을 하나씩 추적하며 숨겨진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들과 사건들이 등장했고 나의 삶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호야가 나를 이끌어준 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고 나는 그 운명 속에서 진정한 가족과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다. 나는 엄마가 내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곱씹으며 마음 한켠에 묵직한 무게를 느꼈다. 그녀가 말한 숨겨진 아이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하지만 그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는 나를 움직이게 했다. 호야와 함께하는 이 여정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내 삶의 퍼즐을 맞추는 과정이었다. 며칠 뒤 나는 엄마가 준 낡은 주소와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그 아이가 자랐을지도 모르는 도시로 향했다. 그곳은 내 고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고 사람들의 표정 속에도 나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작은 동네 카페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혹시 이 근처에 김서연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나는 주민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몇몇은 고개를 저었지만 어떤 이가 조용히 말했다. 김서연? 예전엔 이 동네에 살았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갑자기 떠났어요. 무슨 일로인지 모르겠지만 가족 문제 때문이라고들 했죠. 그 말을 듣자마자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김서연, 그 이름이 바로 엄마가 언급한 숨겨진 아이의 이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호야를 꼭 안으며 다음 행보를 계획했다. 그날 밤 나는 호야와 함께 숙소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방울 소리가 적막함을 더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서연이라는 이름과 그녀가 처한 상황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왜 떠났는지, 그리고 그녀가 나와 같은 피를 나눈 자매인지 궁금했다. 다음 날 나는 서연이 다녔던 학교와 근무했던 직장을 방문했다. 그곳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녀가 최근에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나는 낡은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서연이 엄마에게 쓴 글이었고, 거기에는 가족과의 갈등과 외로움,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서연의 고통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서 나를 덮쳤다. 내가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너를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이야. 이 말을 읽고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가 숨긴 비밀과 서연이 겪은 고통, 그리고 우리 가족이 겪은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이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 반드시 서연을 찾아야 했다. 그때 호야가 갑자기 짖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감지한 듯 했다. 나는 창밖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호야의 반응은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호야, 너는 나의 빛이야. 네가 있어 내가 흔들리지 않아. 나는 호야를 꼭 안으며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우리 모두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날 밤 호야의 예민한 짖음은 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창밖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잠시 후 나는 편지에서 본 주소 주변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흐린 날씨 속에 무거운 마음으로 그 지역을 걸었다. 오래된 벽화가 그려진 담장, 낡은 가게들, 그리고 점점 더 외진 골목길들이 나를 감쌌다. 나는 서연이 머물렀을 법한 곳을 하나하나 살폈다. 호야는 내 옆을 바짝 지키며 움직였다. 그러던 중 작은 카페 앞에서 낯선 남자가 내 눈에 들어왔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안에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가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서연 씨를 아십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를 아죠. 하지만 그 사람과는 오래전에 멀어졌습니다. 서연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녀를 찾아야 합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함을 담았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낡은 쪽지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걸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입니다. 진짜 마음을 알고 싶다면 이걸 읽어보세요. 쪽지를 받으며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쪽지를 펼쳤다. 편지에는 서연이 그동안 감춰왔던 진심이 적혀 있었다. 가족에 대한 갈등과 외로움,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특히 호야라는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하며 그 존재가 자신의 삶에 큰 의미임을 강조했다. 나는 서연이 호야를 통해 내가 그녀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작은 강아지가 우리 가족을 이어주는 실마리였다. 그날 오후 나는 편지의 단서들을 따라 새로운 장소를 찾아갔다. 오래된 창고와 버려진 집들 사이 나는 서연이 남긴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거기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문구와 함께 지도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호야와 함께 그 지도를 따라갔다. 그 길은 우리 가족의 과거와 깊이 연결된 장소였다.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 일기장, 그리고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들이 숨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나는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 뒤에는 복잡한 음모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호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지만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해. 나는 호야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다음 발걸음을 준비했다. 지도에 표시된 장소를 향해 걷는 동안 나는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다. 서연이 남긴 편지와 메모들은 단순한 가족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무언가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 호야는 내 곁에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맞추며 때때로 주변을 살피는 듯 경계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폐허가 된 오래된 저택이었다. 오래전 누군가가 버린 듯한 이 집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중요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저택 안에 울려 퍼졌다. 호야가 앞장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뒤따라갔다. 어둠 속에서도 호야의 눈은 반짝였고 그의 냄새 맡는 행동은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거실 한가운데 오래된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들, 편지 묶음, 그리고 서연이 남긴 작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서연의 글씨체는 떨리면서도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출생과 어린 시절의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숨기고 살았던 시간을 적었다. 특히 한 부분에서
그녀가 왜 나를 떠나야 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다. 나는 아버지의 위험한 과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위험에 빠질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난 것은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나는 그 말을 믿기 힘들었지만 그만큼 그녀가 겪었던 고통이 깊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순간 호야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호야와 함께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낯선 남자가 우리를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 일기장, 내놔라. 그 안에는 우리가 숨기려 했던 진실이 담겨 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내 가족의 진실이다. 당신이 감추려 한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씁쓸한 표정으로 한 발 물러섰다. 내가 그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사라진 후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호야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일기장을 펼쳐 서연과 우리 가족의 진실을 더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저택에서 벌어진 긴장감 넘치는 만남 이후 나는 더욱 깊은 혼란에 빠졌다. 서연이 남긴 일기장이 단순한 가족의 기억이 아니라 누군가가 숨기려 했던 무거운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나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호야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서연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낡은 종이에는 그녀가 겪은 수많은 고통과 선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특히 한 장에는 그녀가 아버지와 얽힌 과거와 그로 인해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알고 있던 가족사와 전혀 다르게 얽혀 있었다. 내 아버지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과거에 비밀스러운 조직과 관련이 있었고, 그 때문에 우리 가족은 끊임없이 위협받았다.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내가 모르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했다. 그녀의 글은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동안 느꼈던 상실감과 분노,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서연 역시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호야와 함께 밖을 산책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지만 마음 한켠엔 묘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호야는 내 손을 핥으며 위로해 주었고 나는 그 작은 생명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했다. 며칠 후 나는 서연의 과거를 더 알아보기 위해 몇몇 주변 인물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녀와 가까웠던 친구들, 그리고 그녀가 일했던 곳의 동료들. 그들은 나에게 서연이 얼마나 강한 의지로 가족을 지키려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고통을 감내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던 중 나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한 기자가 서연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의 비밀을 넘어 우리 사회가 외면하는 진실을 담고 있어요. 당신과 함께 이 진실을 밝혀 나가고 싶습니다. 나는 고민했다. 가족의 아픈 과거를 공개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때 호야가 내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마치 용기 내라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숨기지 않고 세상에 알리겠다고. 서연이 원했던 평화와 해방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 선택이 또 다른 위협과 맞닿아 있음을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 그 일기장을 넘기지 않는 게 좋을 걸세.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테니.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나는 떨지 않았다. 호야가 내 옆에 있었기에.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나는 진실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그날 이후 나와 호야의 여정은 더욱 치열해졌다. 우리를 둘러싼 어둠은 깊어졌지만 그 안에서도 희미한 빛을 찾으려 애썼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만이 아니라 고난과 사랑을 함께 견뎌내는 힘이라는 것을.
호야는 나의 나침반이자 어둠 속의 등불이었다. 이제 나는 서연과 나를 가로막는 모든 비밀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낯선 전화 이후 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집 주변을 살피고 호야를 늘 가까이 두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매일 밤 창밖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곤 했다. 서연의 과거는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기자와 함께 서연이 남긴 단서들을 하나씩 파헤칠 때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쳤다. 그 중 하나는 서연이 마지막으로 만난 인물이자 그녀의 아버지와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의 존재였다. 그 사람을 찾아야 해요. 기자가 말했다. 서연의 이야기를 완성하려면 그가 필요합니다. 나는 마음속 깊은 불안을 감추려 애쓰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호야와 함께 그 인물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며칠간의 탐문 끝에 우리는 결국 그 사람의 거처를 찾아냈다. 낡은 한옥의 작은 방에서 만난 그는 서연을 아는 듯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왜 서연이 그토록 숨기려 했는지 아는가?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말한 비밀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야. 그건 국가의 어두운 면과도 연결되어 있지.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점점 커져가는 위협 앞에서 나는 호야의 존재에 더욱 의지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서연의 가족사에는 정치적인 음모와 조직적인 은폐가 얽혀 있었다. 그 속에서 그녀는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만 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다면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가 덧붙였다.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진실을 알리는 것과 가족의 안전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단호했다. 그렇기에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호야가 갑자기 길가에 멈춰 섰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내 조용한 곳으로 나를 이끌었다. 그곳은 서연이 어린 시절 자주 찾던 작은 공원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누군가가 나를 몰래 따라오고 있었다. 그 인물은 내 얼굴을 가린 채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뒤를 돌아봤지만 그 사람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누구지? 나는 몸을 돌려 호야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날카로웠다. 걱정하지 마. 그 순간 나는 호야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강력한 동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다음 날 나는 기자와 함께 서연의 비밀을 더 깊이 파헤쳤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 녹음 파일에는 그녀가 위험을 무릅쓰고 숨긴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 진실을 밝혀내는 자만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구할 수 있다. 나는 믿는다. 당신이 그럴 것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나는 결연한 의지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세상은 쉽지 않았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나와 호야에게 가해지는 압박도 심해졌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협의 손길이 점점 가까워졌다. 어느 날 집 문 앞에 이상한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경고문이 적힌 쪽지가 있었다. 더 이상 파헤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쪽지를 읽고 몸이 떨렸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호야가 옆에서 나를 응원하는 듯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다.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그렇게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서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이어갔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 우리를 돕기 위해 나타나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는 바로 서연이 마지막까지 신뢰했던 인물로 내게 중요한 단서를 건네주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내자. 호야와 나는 그 말을 믿고 새로운 동료와 함께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가족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건 싸움임을. 나는 새로운 동료, 민수를 따라 서연의 비밀을 향한 여정을 계속했다. 민수는 서연과 오랜 친구였고 그녀가 남긴 메시지와 자료를 나에게 넘겨주며 이렇게 말했다. 서연이 이토록 숨기려 했던 건 단순한 가족사 이상의 문제야. 이건 우리 사회 깊숙이 숨겨진 부조리와 연결되어 있어. 민수의 말에 나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퍼즐을 맞추려 애썼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 자신과 호야도 위험에 빠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며칠 후, 우리는 서연이 남긴 마지막 장소,
그녀가 자주 찾았던 낡은 창고로 향했다. 그곳엔 서연이 비밀리에 기록해둔 일기와 여러 자료들이 숨겨져 있었다. 창고 문을 열자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수십 건의 노트와 사진, 그리고 녹음기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호야가 옆에서 긴장한 채 나를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서연의 진짜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나는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서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나는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다. 나를 믿어줘. 내가 남긴 증거를 찾아내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조심해야 한다. 녹음이 끝난 후 나는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정부와 대기업이 연루된 부패 사건, 그리고 서연 가족이 그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게 바로 그녀가 싸운 이유구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우린 아직 전체 그림을 모른다. 이 사건에는 더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어. 그리고 그중 누군가는 우리를 제거하려 할 거야. 우리는 창고에서 나와 다음 단서를 찾기 위해 서연의 옛 직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당신들이 서연의 이야기를 찾고 있다는 걸 들었다. 중년의 여성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맞았다. 그녀는 서연의 동료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었다. 서연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지만 너무 많은 적이 있었어. 그녀는 나를 통해 당신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했다. 그녀는 작은 봉투를 건네주었다. 봉투 안에는 서연이 남긴 마지막 USB가 있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어. 하지만 조심해. 누군가는 이걸 빼앗으려 할 거야. 우리는 급히 그 장소를 떠났다. 그러나 도중에 누군가의 추격을 받았다. 뒤에서 들려오는 차량의 굉음과 쫓기는 발걸음 소리에 심장이 뛰었다. 호야는 발을 빠르게 움직이며 나를 보호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도망쳤고 가까스로 안전한 곳에 숨을 수 있었다. 그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서연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우리 모두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우리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서연이 촬영한 영상과 문서, 그리고 음성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서 서연은 이렇게 말했다. 이 진실이 드러나면 많은 사람이 충격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꾸려는 세상이다. 나는 당신이 이 싸움을 이어가길 바란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싸움은 이제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의 몫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수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것이다. 나는 불안감에 휩싸여 그를 찾아 나섰다. 며칠 후 나는 민수가 의문의 사건에 휘말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누군가에 의해 공격받은 듯했다. 나는 병원에서 민수를 찾아갔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상상 이상이다. 서연의 진실을 지키려면 더욱 강해져야 한다. 민수의 말은 무겁게 다가왔다. 나는 더욱 단단한 결심을 다졌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서연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호야는 내 곁에서 언제나처럼 충실하게 나를 지켰다. 그의 존재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실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병원에서 민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후 나는 깊은 결심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이 남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은 이제 내 몫이었다. 하지만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는 이미 몸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호야가 내 곁에서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충실한 눈빛은 나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우선 우리는 서연의 USB에 담긴 자료들을 철저히 분석했다. 영상과 문서들은 충격적이었다. 거대한 권력과 부패가 얽혀 있었고 그 배후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이건 우리 사회의 안부,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다. 민수가 전해준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가 위험에 빠진 이유도 바로 이 진실 때문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자료들을 공개할 방법을 찾았다. 언론과 인권단체에 접촉했지만 쉽게 믿어주지 않았다. 권력의 벽은 너무나 두꺼웠다. 그때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다. 서연의 오래된 친구이자 언론인인 지혜였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우리 둘이 함께하면 가능할 거야. 우리는 함께 팀을 꾸렸다.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작은 움직임이었다. 촬영이 시작되던 날, 나는 호야와 함께 서연이 자주 갔던 장소들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나는 서연의 흔적을 더듬으며 그녀가 얼마나 큰 용기로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느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음을 알았다. 매 순간 긴장감이 돌았고 나는 호야의 경계심에 의지했다. 한편 민수는 병원에서 회복하며 우리를 지원했다. 그는 중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주었고 점점 더 큰 그림이 완성되어 갔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그만큼 위협도 커졌다. 익명의 협박과 압박이 이어졌다. 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싸웠다. 그 와중에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다. 바로 내 어머니였다.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그녀가 갑작스레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네가 진실을 밝히려 한다는 걸 들었어. 나도 이 싸움에 함께 하고 싶어. 나는 믿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쌓였던 오랜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호야는 어머니와도 금세 친해졌다. 그의 따뜻한 마음은 가족 모두를 하나로 묶는 힘이 되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호야가 함께였다.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맞서면 결국 빛이 찾아온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다. 서연과 민수,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